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이번 8라운드 프리뷰는 따로 찍습니다. 네, 개인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저희가 뭐 불화가 있다거나 괜히 또 불화창 기자들이라고 다소 의혹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더비 주간입니다. 네, 한쪽에 감독 교체가 일어난 슈퍼매치를 시작으로 요새 가장 뜨겁다는 동해안 더비가 같은 날 펼쳐집니다. 과거에 하위권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죠. 대대강광으로 불리기도 했던 대구와 대전, 그리고 광주와 강원이 맞붙고요. 제주와 전북이 낯선 파이널 B그룹권에서 격돌합니다. 주말 날씨 예보를 보니까 축구를 보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주와 제주로 각각 출격을 합니다. 현장에서 보게 되면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령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픽을 하고 가더라도 돌은 들지 마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픽에 자신이 없어서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승부 예측도 재밌겠지만 내용에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프리뷰 돌입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입니다. K리그 통산 100번째 슈퍼매치입니다. 지난 99번의 경기에서 홈팀 서울 기준 39승 25무 35패, 최근 3경기에서 1승 1무 1패 팽팽했습니다. 서울과 수원은 지난 시즌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순위가 붙어있는 상태로 주로 아랫동네에서 맞대결을 했는데요. 이날 경기에는 순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서울이 4승 1무 2패 승점 13점으로 4위, 수원이 2무 5패 승점 2점으로 최하위인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 팀의 승점차 그리고 순위가 초반 양 팀의 현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부터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원의 감독 변화입니다. 수원 구단은 18일 이병근 전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새로운 감독을 구하기까지 당분간 최성용 감독 대행 체제로 치를 예정이고요. 최성용 대행은 K리그 감독 데뷔전을 슈퍼매치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상대팀 감독인 안익수 감독은 K리그 1에서 최고령 지도자이고요. 지도자 경력만 24년 차, 흔히 말하는 짬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만 최성용 대행의 무기라고 한다면 이병근 감독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뭐 좋은 점도 봤겠지만 팀이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립된 반등 아이디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몇몇 자리 그리고 디테일한 전략을 손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수원 구단이 슈퍼매치를 앞두고 감독 경질을 했다는 건 최성용 대행으로 인해 흔히 말하는 감독 교체 효과를 발아서일 것 같습니다. 서울은 다른 어느 팀보다 감독 교체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9월이었죠. 당시에 강등권에 머물러 있을 때 안익수 감독이 부임을 해서 확 바뀐 경기력으로 안정적으로 잔류를 했었습니다. 지략 대결에선 안 감독이 과연 한 수 앞선수를 보여줄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팀을 살펴보면 양 팀은 어쩌면 초초 핵심 미드필더죠. 한 명씩 빼고 맞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성용은 허벅지 부상으로 포항전에 결장을 했고요. 고승범은 종아리 쪽 문제로 이병근 감독의 마지막 경기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두 선수가 이제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날도 만약 뛸 수 없다면 이 자리를 어느 팀이 누가 잘 메우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크랙 유형인 윌리안과 아코스티의 복귀 여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데요. 두 선수가 돌아온다면 확실히 팀의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윌리안이 초반에 조커로 해준 역할이 크기 때문이고요. 아코스티는 서울과 수원 양 팀을 통틀어 키패스가 11개로 가장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코스티 복귀를 손꼽아 기다리는 팀이 바로 수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은 권한규가 퇴장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뭐 다시 오스마르를 수비로 내릴지 아니면 황현수 등 다른 수비수로 대체할지 등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경기에 뛸 가능성이 높은 선수, 하지만 부활이 절실한 선수로 꼽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선 황의조입니다. 자신의 첫 슈퍼매치에서 첫 필드골을 넣을 수 있을지, 지금 보면 키핑, 몸싸움, 탈압박 확실히 클래스가 다릅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짓는 황의조의 최대 장점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 걸립니다. 슈퍼매치에서 득점을 폭발하면 조금 더 드라마틱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싶고요. 안병준, 수원에선 키플레이어로 안병준을 꼽겠는데 올 시즌 7경기에 출전해 슈팅 15개를 때렸지만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7라운드까지 0점 조준이 안 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제주전 돌아보면 후방 막판에 이기재 크로스, 안병준 마무리 이 콤비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이었죠. 안병준은 자신의 슈퍼매치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흐름, 홈 2점, 지도자 경험 등이 서울 승을 가리킨다고 좀 예측을 했고요. 창 기자는 마찬가지로 서울 승을 찍었는데요. 많은 관중 앞에서 서울은 결과를 잘 챙겼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창 기자입니다. 독감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촬영을 합니다. 나이를 먹나봐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갈수록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여러분들 염려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20일 오후 4시 30분 대파에서 열리는 대구와 대전의 경기입니다. 대구 3경기 무승에 빠졌죠. 순위도 10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북을 잡는 등 지지 않는 흐름이 한동안 이어졌는데 한순간 이기지 못하는 흐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역시 세징야의 공백이 컸는데 지난 광주전에서 성공 복귀를 했죠. 역시 세징야가 입구 없고 차이가 크다는 게 인천전, 서울전 그리고 광주전 전반까지 세징야가 뛰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가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 세징야가 투입된 후반전 귀신같이 3골이나 넣었거든요. 고지현까지 살아난 효과를 봤고요. 이날 경기는 세징야가 선발로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승은의 출전 여부는 반반입니다. 오승은이 지난 광주전에서 무릎 통증으로 전반 교체 아웃됐는데 마지막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통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홍철은 연습 경기까지 소화하면서 완벽하게 복귀각을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죠. 지난 라운드에서 6연승을 달리던 울산이 완벽한 경기력으로 2대1 승리를 챙겼습니다. 당연히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를 보인다는 게 내부 전언이고요. 안톤이 빠졌음에도 김민덕이 그 자리에 가서 특유의 비대칭 형태를 잘 유지했고 오재석도 계속해서 왼쪽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톤이 이날까지 징계인 만큼 김민덕의 왼쪽 센터백이 그대로 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에 설 왼쪽 윙백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주전이었죠. 서영재가 복귀각을 재고 있거든요. 서영재가 오면 오재석이 오른쪽으로 가고 아니면 오재석이 왼쪽, 이현식이 오른쪽 이렇게 설 것 같습니다. 신상환도 이날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커가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김인규는 출전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두 팀이 마지막 맞대결이 2016년이더라고요. 당시 대구가 3승 1무로 절대 우위를 보였는데 한때 하위권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대강광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양팀 모두 지금 격세지감으로 느낄 것 같은데요. 대구는 올 시즌 유일한 승리가 홈에서 거뒀고요. 또 확실히 홈에서 강한 모습이거든요. 대전은 홈에 비해 원정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홈 원정 편차를 논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구는 홈에서 두 번째 승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역시 세징야. 워낙 기세가 좋은 대전을 넘기 위해서는 돌아온 세징야가 차이를 만들어주길 기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징야가 해줘야 돼요. 대전은 지금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는 이진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현폼 원탑입니다. 예측해보면 전 대전승. 대구 수비가 대전의 압박을 감당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만 기자는 무승부를 예측했습니다. 내려서는 대구와 올라가는 대전. 전술적 상성을 봤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가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네, 울산에서 열리는 울산과 포항전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또 다른 더비인데요. 최근에 치열함이나 경기 수준으로 봤을 때는 슈퍼매치, 현대가 더비보단 동해안 더비가 찐 더비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기대되는 매치업입니다. 울산이 포항보다 리그 성적이 앞서고 전력도 더 좋았지만 최근 3경기에서 포항이 2승 1무로 앞선다는 건 이 동해안 더비가 동해안의 파도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울산 홍명보 감독으로 빙의를 해보면 아마 초반 연승을 하면서도 8라운드 포항전이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포항이 늘 까다로운 상대였고 유일한 무패팀이기도 했으니까요. 한데 지난 라운드에서 승격팀 대전 하나에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아마도 속으로 오히려 좋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포항전 이전까지 전승을 하다 혹여나 포항의 발목이 잡히면 데미지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멈칫하면서 마음을 어느 정도 다잡는
그리고 지난 7경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대전이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전전을 마치고 말한 대로 그날도 울산이 딱히 못한 건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전술을 바꾼다거나 선수 구성을 확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잘해오던 플레이로 전공법으로 포항을 상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라운드에서 부상으로 결장한 주장 정승현 선수 19일 훈련에 참가는 했지만 컨디션을 끝까지 체크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고요. 헝가리 공격수인 마틴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라운드 마치고 다음 주 중에 바로 인천 원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까지 고려해서 두 선수의 복귀 시점을 정할 것 같습니다. 대전전에서 두 선수가 빠진 공백이 생각보다 커 보였거든요. 그래서 만약 두 선수가 결장을 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마틴 아담 선수는 선수 생활을 통틀어서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건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포항은 패하지 않은 흐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 라운드에선 김인성까지 포항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정재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완델손까지 만약에 돌아와 준다면 차이를 만들 카드가 더 늘어날 텐데 완델손은 지난주부터 다시 피지컬 훈련은 돌입은 했지만 복귀 시점은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그리고 팀 구성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승모 선수도 지금 들어오지 못할 정도거든요. 그런 만큼 부상자 그리고 김기동 감독의 평소 지론대로라면 부상자가 완벽해질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울산 주민규, 포항 제카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폼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서 뽑은 건 아니고요. 동해안 더비를 통해서 비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선정을 했습니다. 주민규는 3경기 연속골을 넣다가 최근 2경기 연속 침묵 중입니다. 초반 4경기에서 90분당 기대득점 0.40에서 최근 3경기 기대득점 0.29로 떨어졌습니다. 제카는 올 시즌 포항에 입단해서 1골 3도움, 도움으로 팀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난 3경기에서 90분당 기대득점이 0.08, 직접적인 골과는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최소 실점 팀이잖아요. 이런 울산을 상대로 제카가 킬러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울산 포항전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울산 승. 정배도 틀리는 마당에 역배는 리스크가 더 크다. 그래서 울산 승을 찍었고 창기자 역시 울산 승입니다. 울산 홈은 승리가 확실한 정배다. 이렇게 정배를 논했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20일 오후 7시에 인천 축구전용구장에서 펼쳐지는 인천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3경기 무승의 수렁에 빠졌던 인천은 지난 강원전 승리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수비가 안정감을 찾았고요. 무엇보다 3경기 연속 무득점에서 탈출한 게 큰 수확이었습니다. 민경현이 왼쪽에 들어오고 김준엽이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전체적으로 측면에 안정감이 좀 생겼고요. 문지환이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신진호도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신진호가 확실히 영향력을 높이니까 팀 전체적으로 힘을 얻는 모습이 보였고요. 제르소, 에르난데스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인천은 일단 이 형태를 수원FC장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공산이 큽니다. 중원의 핵이죠. 종아리 타박으로 계속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명주는 이날도 좀 불투명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고요. 다만 천상훈이 포진했던 최전방은 김보섭이 돌아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수원FC 2연승에 성공하면서 완연한 상승세 타고 있죠. 포백 전환 후에 확실히 공수에 있어서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다. 윤빛가람이 보다 공격적으로 가면서 수비 부담을 덜고 창의적인 패스를 연신 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라스까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스 지금 2경기 연속골이죠. 이승우도 완전히 상승세고요. 개인적으로 수협 부활의 핵심은 정동호, 이용, 좌우 풀백으로 보고 있는데 두 선수는 베테랑답지 않은 왕성한 기동력과 스피드로 공수 안정화에 큰 힘을 주고 있어요. 다만 수원FC는 고민이 좀 있는데 이 오른쪽 측면에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죠. 이광혁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도균 감독의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무릴로 역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전에 나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팀 늘 팽팽했습니다. 지난 2년간 6번 만나서 1승 4무 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양팀은 홈 원정 기록이 상반된 게 눈에 띄는데요. 인천과 수원 모두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약했거든요. 인천은 올 시즌 홈에서 1승 2무, 원정에서 1승 3패, 수협은 홈에서 3승 1패, 원정에서 1무 2패입니다. 이번 경기 인천의 홈에서
벌어진다는 거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맞대결 결과 역시 인천 홈에서 3승 2무 1패인 반면에 원정에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홈 원정 상승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키매치업 신진호와 윤빛가람의 중원 싸움, 그리고 라스와 델브리지의 높이 경쟁, 그리고 제르스와 이용의 측면 맞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포항시절 수원FC를 상대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신진호, 역시 인천을 상대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에 라스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예측하면 저는 인천승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원정 흐름이 올 시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저는 이게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만 기자는 무승부를 택했습니다. 최근 5번 맞대결에서 4무 안전한 길로 가겠다고 합니다. 네, 5번째 경기는 23일 오후 2시 광주 축구전용공장에서 열리는 제가 직접 가는 광주와 강원의 맞대결입니다. 강원으로선 산 넘어 산입니다. 연패에 빠진 상황에서 기세 좋은 승격팀 광주 원정길에 오르는데요. 거리도 멀고 그리고 선수들의 심리 상태도 지금 무너진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광주는 대구전 극적인 승리 기세를 몰아서 연승을 노립니다. 여러모로 분위기는 상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은 연수볼 특유의 끈끈함이 보이지 않고 빈공도 계속되다 보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가장 큰 숙제는 역시 공격력입니다. 7라운드까지 유효 슈팅 대비 득점이 0.14. 네, 수원과 더불어 12개 팀 중 가장 낮습니다. 수원은 그래도 경기당 유효 슈팅 수가 7.28개로 12개 팀 중 가장 많습니다. 시도는 많이 하지만 정확도가 좋지 않다는 건데 강원은 그에 비해 경기당 유효 슈팅 수가 2개, 가장 낮습니다. 4개 미만은 강원이 유일하고요. 슈팅 대비 유효슛 비율도 0.24. 그러니까 슈팅 4개를 쏘면 1개 정도가 골문으로 향한다는 건데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시도 자체도 적다는 점을 볼 때 득점력이 낮은 거는 당연해 보입니다. 강원은 지금 7경기에서 3득점 중인데요.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득점이 1.32골이라는 점을 볼 때는 약 3분의 1 정도가 득점력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는 반면 공격력이 강점이죠. 지금 유효 슈팅 대비 득점이 0.31, 대전, 서울, 포항 다음으로 높습니다. 득점수도 12골, 전체 4위입니다. 7라운드까지 놓고 볼 때 득점력에 있어서는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광주의 공식도 알아봐야 되겠죠?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광주는 선제 득점한 4경기에서 모두 승리했고 선제 실점한 3경기에서 모두 무득점 패배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강후약. 네, 전반에 강하고 후반에 약한 뚜렷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어쨌거나 흐름을 탄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정효 감독에겐 안정감을 주입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광주가 전반에 선제골을 넣는다면 여기에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강원의 공격진 상태를 감안한다면 광주 페이스대로 흘러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반대의 경우라면 광주가 또다시 고전하는 포항전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런 포항전이 재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레퍼토리처럼 축구에서는 선제골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을 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선 더더욱 선제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선수 지켜보시죠. 2002년생 한국 축구의 기대주인 광주 엄지성 그리고 강원 양현준으로 키플레이어를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 10년을 책임질 그리고 장차 대표팀에서 주전 경쟁을 펼칠 수도 있는 그런 기대주인데요. 엄지성은 부상에서 회복해서 지금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전에선 아낀 감이 있는데 선수가 지금 근질근질하다고 하니까요. 이날 홈 경기에선 돌아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아산이가 지난 대구전에서 이정효 감독이 크게 혼났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경기는 엄지성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양현준은 지난 인천전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는 팬들 앞에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요. 부진, 부상, 이름 교체, 기타 등등 감정이 교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걸 떨쳐내야 하는 것도 양현준 본인입니다. 양현준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광주 수비수도 한눈을 팔다가는 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네, 광주 강원전 예측입니다. 저는 광주 승을 찍었습니다. 광주 홈에선
많은 팀들이 고전한다는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창 기자 역시 광주 승입니다. 광주가 이번 경기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23일 오후 4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전북 경기 제가 직접 다녀옵니다. 제주 확실히 흐름을 탔습니다. 강원, 창원시티와의 FA컵, 수원 이렇게 이어진 6지 3연전을 3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무승팀을 상대로 승리를 낚아채면서 7위까지 올라섰거든요. 확실히 부상자들이 돌아오니까 숨통이 좀 트이는 모습입니다. 중원의 이창민, 측면은 안현보, 안태현이 가세하자 확실히 제주 같은 모습이고요. 여기에 구자철이 중앙에서 굉장히 노련한 플레이 펼치고 있고 유리와 헤이스 두 외국인 선수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수비의 핵인 정훈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호재입니다. 변수는 김동준인데요. 최근 환상 선방으로 팀 승리 1등 공신이 되고 있는 김동준은 지난 수원전에서 목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일단 정밀 검사 결과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여기 또 본인도 출전 의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부상 부위가 목인 만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은 뭐 최악의 상황이죠. 인천전 승리를 한숨 돌리나 했더니 수원FC전 패배로 더욱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인천전 경기력도 썩 좋지는 않았는데 수협전까지 보면 도통 반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상 악령까지 겹쳤죠. 오른쪽 풀백 김문환이 이날도 출전이 어렵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3백을 다시 가동할 가능성이 높고 측면에 맹성웅이나 백승호가 다시 한번 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변칙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조규성 여전히 종아리가 좋지 않아서 또 한번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류잼은 역시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 수협전과 비교해서 큰 변화 없이 제주 원정에 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북은 수비도 수비지만 결국 공격 쪽에서 어떻게 세밀하게 만들어갈지가 포인트인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전북은 안 풀리면 정말 공격이 좀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주와 전북은 지난 시즌 2승 2패로 대단히 팽팽했습니다. 전반기 제주가 2번 다 이겼고 후반기는 전북이 다 이겼어요. 양 팀의 홈 원정 상성이 눈에 띄는데 제주는 올 시즌 홈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전북은 원정에서 3패 중이고요. 과연 양 팀 중 누가 먼저 홈 원정 부진을 끊어낼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에서는 헤이스 하겠습니다. 전북은 하파실바. 전북이 오른쪽이 결국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헤이스의 측면 돌파 중요해 보이고요. 전북에서는 조규성이 쓰러진 만큼 하파실바의 결정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좋은 기회를 계속 날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예상은 제주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면에서 제주 쪽으로 가고 싶고요. 만 기자는 제주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경기력이 조금 더 나은 팀에 걸고 싶다는 게 만 기자의 생각입니다. 네, 따로 찍은 8라운드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